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던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이 제한이 있는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에도 없는 나이 제한을 만든 건 위법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모 씨. 여가 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1년여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돌연 지원이 끊겼습니다. 당장 자기 비용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심한 지적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가 활동을 본인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30 얼마 내버리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죠. 광산구가 이 씨에게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 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65살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니 신청 자격에 만 18살 이상, 만 65살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법률에는 나이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광산구를 상대로 서비스 지원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판사는 광산구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씨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내부 매뉴얼에 불과한 곳에 65세 이상의 당사자한테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위법, 무효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이유로 내부 지침에 나이 제한이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어서 지금 인터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하지만 광산구는 정부 지침을 어길 수 없다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일주일 가까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원 대상 조건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해 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렸던 한국전력. MBC 보도 이후 한전은 무단 침입 또 불분명한 청구 기준 등의 문제를 두고 단속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가에서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입니다. 한전은 저온 창고에 김치를 보관했다며 60만 원의 위약금을 농민에게 부과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 창고에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 한전에는 어떤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 기준도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내보냈더라고요. 위약 내용을 증거로 잡겠다며 주인 없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가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공문도 없었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00 얼마를 내야 되네 어찌네 막 겁을 줬었더라고요. 한전의 마구잡이 단속에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커졌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결국 한전은 농가들에게 위약금의 절반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농사용 전기 단속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농민에게 단속 목적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농민 입회 하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약금 부과 시 단속원이 자의적으로 위반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농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이와 함께 농사용 전기 사용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개편안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3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주 전남북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체제 후 전국 첫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과 송원석 국회 예결위 신임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시도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저와 김영록 지사님이 다른 모든 것을 안 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에만 없는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출연금 축소 논란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향한 차질 없는 지원 등의 현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당이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고도화 등 2시간여 동안 공식 제안된 호남 3개 시도의 현안 사업은 모두 45개에 이릅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제2의 고향이 호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잘 챙기고 협의할 사람들을 잘 협의하고 협조하도록 어느 정당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의힘은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한 것에 의미를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방문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활용할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무르익은 만큼 사후 활용 방안에 지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녹아들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던 여수 세계박람회장. 박람회 당시 사람들로 북적였던 중앙통로는 엑스포역을 이용하는 승객만 드문드문 다니고 있습니다. 박람회의 정신을 담아 드넓은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원하는 목소리부터 여기 크루즈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쇼핑센터 같은 것도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객시 사람들 말고도 여기서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오락실도 좀 들어오면 좋겠더라고.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가며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우리 여수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와서 힐링도 하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또 놀이시설도 좀 이용하고. 세부적인 방향은 다르지만 지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계적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에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관광으로 인한 여수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중심축이 박람회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를 지칭할 수 있는 호국의 역사와 우리 여수하고 이 지역의 관광 볼거리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여수 랜드마크를 박람회장에 유치하면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만큼 개발계획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론도 한 번씩 들어보고 시민들이나 상가에 일단 1차적인 협조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여수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지역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10년간 이어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은 만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여러 부침을 겪었던 박람회장이 여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이 같은 제도를 잘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 정체 우려와 예산 문제 등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지 말지 경찰과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도심의 한 교차로.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또 다른 차량은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걷고 있는데도 계속 주행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먼 것 같아요. 목포에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설치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일시 멈춤 안내 팻말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허술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대신 설치된 안내 팻말입니다. 한 손에 가려질 만큼 크기가 작거나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게 부착돼 있습니다. 저런 팻말 생긴 거 알고 계셨어요? 어디 있나요? 적어요? 몰랐어요. 이처럼 안내 팻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장 확실하게 우회전 일시정지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입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차량 대기 행렬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확인되다 보니 지자체들은 우회전 신호등을 선뜻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경찰청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희망을 한 시군은 4곳에 불과하고 심지어 강진군과 순천시 등 2개 시군만 도로교통공단 현장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800명 인원이 살고 있고 앞으로 아파트가 두 장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신호등을 우회전 신호등 지자체들에게는 신호등 설치 비용도 부담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한 대 설치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다 보니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필요한 곳이면 이제 부수적인 그런 게 이제 또 돈이 들어가죠.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통통하게 알이 밴 꽃게는 초여름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으로 불립니다. 전남 진도 서망항은 봄 꽃게가 풍어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도착한 운반선의 고기 창고가 열리고 살아있는 꽃게를 하역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운반선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이 몰리면서 항구는 활기로 넘칩니다. 진도군 외병도와 추자도 근해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올해 꽃게잡이는 풍어를 이뤘습니다. 20-30척의 어선들이 하루 최대 300kg씩 꽃게를 잡아 올리면서 서망항 수협 위판장에서만 500톤에 달하는 꽃게가 판매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한 500톤 가량 입판이 됐고 입판액으로는 한 150억 정도. 꽃게 물량은 늘었지만 판매 가격도 1kg에 5만 원 선으로 평년보다 4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꽃게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국내 판매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풍어와 가격 상승이라는 유례없는 호재를 만났지만 예정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서망항 상인과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청정 지역에 그 오염수가 흘러 들어온다 하면 저는 저 장사하는 저부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진도 서망항의 꽃게 입판은 오는 21일 금어기 시작과 함께 중단됩니다. 어민들은 올봄 큰 소득을 안겨준 꽃게잡이를 가을에도 계속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폭행한 5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건설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21년 10월 광주시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을 면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술자리에 동석했으면서도 폭행을 말리지 않아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전반을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광주시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감한 개발 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도계위 회의 내용은 물론 위원 구성이나 운영 세칙, 심의 과정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계위는 밀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계위 회의로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도시계획위원직도 사임했습니다. 국비는 확보된 반면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각종 도로 신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의 도로 예산 반영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필순 광주시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갖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14건의 도로 개설 사업 가운데 절반이 시비 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도로 사업은 스마트형 교통 도시를 목표로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사업성 재검토를 거쳐 추진과 미추진을 다시 분류하는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굴절차 등 소방 장비가 동원됐다는 MBC 보도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석 전남도 의원은 전남 소방본부 예산은 공공복리와 구조활동에 쓰이라고 전남도 의회가 승인하는 거라며 소방이 경찰과 함께 시위를 탄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공공안녕과 복리를 위해 경찰과 최종 협의해 굴절차를 지원했다며 적극적으로 노조원을 진압한 건 아니고 단순 지원이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광주시 의회와 시교육청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교육청이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지원, 지도 감독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